K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2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 3명 중 1명은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호도에서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양자 대결에선 박용진 후보와의 격차가 지난주와 비교해 크게 줄어든 걸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최대 우주산업도시로 도약한 미국 플로리다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우주 클러스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우주 클러스터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관광 분야를 살펴봅니다.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한 전남의 경제 고통지수가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치솟는 물가가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 3명 중 1명은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걸로 조사됐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28.6%를 기록하며 2주째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잘못한다는 응답은 68.2%로 40% 가까이 높았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밝힌 응답층에서조차 잘못한다는 응답이 37.3%를 기록했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30대와 40대에서 잘못한다는 응답이 80%를 넘는 등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잘못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상식과 공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66.4%로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 뜻을 잘 받들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62.4%에 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 체제 전환과 함께 대표직을 자동 박탈당하게 된 이준석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불복해야 한다는 응답과 승복해야 한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응답도 19.9%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여성과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K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박용진, 강훈식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선 지난주와 비교해 격차가 크게 줄어든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에 대한 호감도에서 이재명 후보는 46%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28.5%를 기록했고 강훈식 후보는 5.5%에 그쳤습니다. 무응답도 20%나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강훈식 후보 간 1대1 맞대결에서는 지난주보다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박용진 후보는 한 자릿수로 격차를 좁히며 이재명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 조사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48.2%, 박용진 후보는 1.5%포인트 오른 38.7%를 기록했습니다. 당대표 선거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광주, 전남북에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와 비교해 11.1%포인트 하락한 반면 박용진 후보는 11.5%포인트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훈식 후보도 같은 기간 20.1%포인트에서 15.4%포인트로 격차를 좁혔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민주당의 당헌 80조 개정 움직임에 대해선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위한 방탄 개정, 사당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 탄압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39.2%,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꼼수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38.1%로 찬반 격차는 1.1%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성인 여성과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K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세계 최대의 우주 산업 도시로 도약한 미국 플로리다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우주 클러스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우주 클러스터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관광산업 분야를 살펴봅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네디 우주센터에 있는 우주 박물관. 미국이 쏘아 올린 로켓과 위성 실물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다양한 공연과 영상 콘텐츠도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아폴로를 실제 우주로 쏘아 올렸던 세턴5의 실제 발사체입니다. 단순 관람용뿐 아니라 교육용으로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버스 투어를 통해 실제 나사의 조립동을 비롯한 핵심 시설을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관람객은 하루 평균 4~5천여 명. 로켓이 발사되는 날에는 5배 이상 늘어납니다. 한 달 평균 관람객 수는 25만여 명에 달합니다. 발사 장면을 볼 수 있는 관람대도 인기 장소 중 하나입니다. 발사가 있을 때면 망원경을 든 가족 친구 단위 관람객들이 모여듭니다. I like space, so it's very interesting to watch a space launch from. 우주센터뿐 아니라 인근 올랜도 지역에는 디즈니 월드와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대형 테마파크가 20여 개에 달합니다. 우주센터와 대형 테마파크가 모여 있다 보니 1년 내내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이는 플로리다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랜도는 우주 클러스터뿐만 아니라요, 많은 테마파크가 모여 있어서 다양한 대형 행사까지 개최되면서 미국에서 손꼽히는 컨벤션 도시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우주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꼽히는 관광자원. 전국 유일의 우주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는 광주 전남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콘텐츠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KBC 이계혁입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의 크기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경제 고통 지수입니다.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계산하는데 지난달 전남의 경제 고통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대형마트 채소 코너. 시금치 200g에 4,980원으로 평균 1,690원대였던 2달 전과 비교하면 가격이 3배 뛰었습니다. 예전에는 1,000원 정도는 되는데 지금 막 3,000원, 4,000원대가 올라갔어요.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는 게 너무 많이 올랐지. 끝없는 물가 상승에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화한 경제 고통 지수도 이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해 계산하는데 지난달 광주 전남의 경제 고통 지수는 9.5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은 역대 최고이며 광주 역시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실업률은 크게 변화가 없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치솟은 물가가 경제 고통지수 급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물가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여 경제고통지수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민생고통 경감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물가는 나날이 고공행진 중이지만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4,804명, 전남에서 5,342명이 감염되면서 모두 1,14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10,0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여수에서 가장 많은 1,311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중 가수 싸이의 흠뻑쇼와 관련된 환자만 34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70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남도가 민선 7기부터 브랜드 시책으로 추진한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가 속속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성적 위주의 지원에서 예능과 스포츠, 발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 밑거름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릴 때부터 유독 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고상훈 군. 일손 부족을 덜 수 있는 농기계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 장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발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 분야를 지금까지 해오던 거랑 그리고 발명 분야 쪽에서 제가 좋아하고 또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그런 식으로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보고 싶습니다. 목포대학교에서 조선공학을 전공하고 대형 조선소에 취업한 김현준 씨는 기계공학 분야의 전문가를 목표로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유학길에 오릅니다. 전라남도의 도움으로 제가 해외 유학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저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을 도움으로써 저도 함께 전남과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지난 2019년 민선 7기 브랜드 시책으로 추진된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220억 원을 들여 5,500여 명의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체육,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형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꿈나무가 돼서 무럭무럭 정말 전남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 하는 것이 도지사로서 갖고 있는 소박한 꿈입니다. 지역의 미래와 희망은 사람에게 있다를 내걸고 전남의 미래인재 육성은 민선 8기에도 멈춤이 없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전라남도가 집중호우를 대비한 긴급 대처 상황 보고회를 갖고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김영록 지사와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남부권을 중심으로 예보된 집중호우에 대비해 취약 지역에 대한 긴급 점검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청은 11일 밤부터 12일 오전 사이 전남 전역에 2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고 영광, 장성 등 전남 북부 일부 지역은 120mm 이상의 큰 강우량을 기록할 걸로 예보했습니다. 구례 지역 서울 유학생들이 생활하는 서울 구례학사가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구례학사는 지난 8일부터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인근 도림천이 범람하면서 지하 1층과 소방장치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건물 전체의 승강기와 인터넷 등이 작동을 멈췄습니다. 구례군 의회는 구례학사 현장 점검에 나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직원들을 위한 주거시설 마련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GGM 직원들이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300호 규모의 일자리 연계형 지역 전략주택 건립 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입주는 광주 송정 KTX 투자 선도지구 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전국 최초의 노사 상생형 모델인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동종업계 평균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직원들에게 주거 지원 등 이른바 사회적 임금을 제공해 임금 차이를 메우는 게 핵심이지만 노사민정 협약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지원을 위한 2,630억 원 규모의 종합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다시 짓기까지 필요한 61개월 동안 무이자로 전세자금 1억 1천만 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지원비 1,000억 원과 입주 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액을 대위 변제하기 위해 1,630억 원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 해지를 원하는 입주 예정자에게는 10월 내에 해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며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이미 납입한 돈에 대한 이자도 함께 지급할 계획입니다. 유권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현직 전남 고흥군 의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지난 5월 20일 유권자를 찾아가 20만 원과 50만 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로 현직 고흥군 의원인 A 의원과 지인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의원의 지인들은 금품 전달이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금품의 출처를 살펴보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에 출마한 최회용 전 참여자치 21 공동대표가 당원에게 민주당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회용 후보는 오늘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패배와 함께 지난 지방선거에서 37.7%의 낮은 광주 투표율은
정치 상실감에 빠진 광주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당원 참여 플랫폼 구축, 광주형 민주연구원, 을지로 위원회 구성, 기탁금 원점 논의 등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는 지역 의원들이 합의 추대한 이병훈 의원과 평당원인 최 후보 간 경선으로 치러지며 최종 결과는 오는 21일 발표됩니다.